예, 연말정산. 자, 오늘은 연금저축에 관련된 그런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연말정산 말고 연금저축 자체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걸 보시고 싶으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오늘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때 간략하게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는지 그 핵심만 찍어가지고 간략한 연말정산에 특화된 버전만 지금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연금저축 세액공제인데요. 일단 그 전에 전체적인 연금의 틀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 제일 밑에 있죠. 이걸 갖다 공적연금이라 그러고요. 그 위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 관련된 퇴직연금이 있죠. 그리고 오늘 할 연금저축은요, 개인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이죠. 맨 위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국민연금은 강제,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이죠, 회사가 불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이 퇴사할 때 주는 거니까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연금저축보험이라는 말이 있고요, 연금보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걸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오늘 하는 세액공제가 되는 연말정산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세액공제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바로 연금보험이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요,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구나. 저축이란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세액공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이제 절세가 가능한 연금저축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걸 갖다가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걸 갖다가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걸 갖다가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어차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요 상품하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을 비교를 해보면요, 납입이 연금저축 펀드는 자유롭다는 거.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는 매월 강제적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납입이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이제 여유가 없을 때는 납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적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강제 적립이 된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요. 자, 따라서 부담이 적을 수가 있죠. 예,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넣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정기적으로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거는 수익이 크게 변동을 합니다. 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원금을 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이 상품을 가입하는 거고요. 연금보험은 이제 리스크 회피자, 그렇죠. 원금을 갖다가 보장하면서 가는, 물론 그것도 10년 이렇게 납입을 해야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크게 한번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증권회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세액공제 혜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어느 상품에 가입하든지 간에 내가 넣을 수 있는 한도는요, 1,800만 원입니다. 이건 법에서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넣고 싶어도 1,800까지만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시스템, 틀을 한번 보면은 이제 어디에 연금저축이 위치한, 여기 있습니다. 59번, 그죠? 연금저축이 위치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 하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하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서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고요. 이게 매출이고, 이게 비용이고, 이게 마진입니다. 거기서 추가 비용을 더 뺀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소득 공제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세금이 나오는데요. 요 번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은 이 앞에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공제입니다. 여기서 세공제는요, 이 계산된 이 세금을 그대로 줄여주는 세금 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바로 빼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자녀, 연금저축, 그다음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 중에서 59번 연금저축이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쭉 하면은 세공제까지 다 마치면은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결정세액이 결국에는 본인의 1년 동안의 세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세금입니다. 예, 연금저축 이 세액공제는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인데요, 즉 근로자, 그죠? 직장인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정산할 때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언제든지 가입하면은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은 제가 한번 핵심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법에서는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명칭을 씁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요, 근로소득자,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자영업도 다른 버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급여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를 계산하셔가지고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16.5%를 갖다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6.5%. 그런데 연금저축은요, 아까 제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800만 원까지. 그런데 세금 혜택을 보는 거는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은 66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여기서 16.5%는요, 15%, 원래는 15%인데 지방소득세가 또 10% 더 붙어요. 그래서 16.5%라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이제 한도까지 넣은 사람은 16.5%, 66만 원 절세. 누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요, IRP 또는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중에서 DC형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별도로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300만 원까지 해줍니다. IRP 계좌는 별도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400만 원까지 내가 한도를 넣고 거기다가 IRP 또는 DC형에다가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300을 더 넣었다. 그러면 합쳐서 70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총급여 5,500 이하인 사람이 400, 300 해가지고 700까지 넣었다. 그러면은 700 곱하기 16.5% 하면은 그렇죠. 115만 5천 원이 이제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내가 초과한다. 그죠? 총급여가 5,500 초과한다. 이런 사람은 이제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이제 생각하면은 13.2%죠.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13.2% 하면은 52만 8천 원. 700만 원 곱하기 13.2% 하면은 92만 4천 원이 절세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총급여가 1억 2천을 초과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 연금저축이 원래는 4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이 사람은 이제 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 해주고요. 대신에 IRP 또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제 400을 더 넣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럼 합치면 또 똑같이 700이 되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연금저축 하나만 가입했다. 그러면은 총급여가 1억 2천 초과하는 사람은 300밖에 안 되고요. 한도가. 그래서 300 곱하기 13.2%죠. 예, 13.2%. 그러면 39만 6천 원이 이제 절세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700을 넣었다 그러면 똑같이 92만 4천 원. 이 구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16.5%를 해주느냐 13.2%를 해주느냐 이 기준은 총급여 5,500을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이 한도 100이 줄어드는 것은 또 총급여 1억 2천을 초과할 때 또 한도가 100만 원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흔한 거 요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400만 원이 그냥 한도구나. 연금저축은. 거기다가 내가 총급여 5,500만 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400 곱하기 16.5% 하면은 66만 원이 절세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1년에 100만 원 넣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 50세 이상 되는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혜택을 조금 더 줍니다. 자, 은퇴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더 주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다 됩니다. 자영업자도 다 됩니다. 자,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50세 이상인 직장인은요. 50세 이상인 직장인은 자, 연금저축이 아까 400 한도라 그랬죠? 그런데 200을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 60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IRPTC도 300 되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은 총 900이 가능한데요. 자,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연금저축이 600까지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600을 넣었는데 내가 총급여가 5,500 이하다. 그러면 16.5% 곱하죠? 그럼 99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5,5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은 13.2%를 곱하면은 79만 2천 원이 이제 세금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다만 이거는 22년도까지 해줍니다. 22년도까지 되고요. 23년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조특법이기 때문에 조세 특례 제한법은요. 항상 법을 계속 바꿔가지고 이걸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22년도에 그냥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가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제한적인 그런 요건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총급여가 1억 2천 이하일 것.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고 총급여가 1억 2천 이하 되는 50세 이상 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을 600까지 넣을 수 있다. 600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라면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5% 지방소득세 1.5% 하면은 16.5%. 400 곱하기 16.5% 66만 원이 절세. 만약에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다. 그러면은 13.2%. 400 곱하기 13.2 하면 52만 8천 원이 절세가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자영업자 버전이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까지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금저축은요, 세액공제를 이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쭉 받지만은 언젠가는 말 그대로 연금입니다. 연금으로서 나중에 돈을 이제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따라서 55세까지 돈을 인출하면 안 됩니다. 55세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일부터 5년 이상이 경과를 해야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즉 55세에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요. 10년 이상 장기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산 혜택은 아까 16.5%, 13.2%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55세부터 이 연금저축에서 내가 연금을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이때 세금 혜택을 받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70세 이하다. 그때는 5.5%입니다.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다. 그럼 4.4%. 80세 이상이다. 그러면 3.3%.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죠? 10%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적은 세금으로 끝을 내겠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해가지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그리고 노후에는 연금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낮은 세금을 내면서 노후를 대비하라. 이게 바로 연금저축의 일단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55세 전까지는 인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해지했을 때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연금저축을 내가 1년에 4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금이 4천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가 400 정도 불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이 연금저축은 4,400만 원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런데 4,400만 원이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왜? 55세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아주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해지를 했습니다. 전체 해지를 하면요. 자,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16.5%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액공제는 400만 원 원금에 대해서 400만 원 곱하기 16.5% 10년 해서 660만 원 우리가 절세를 했잖아요. 절세를 했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런데 4,400 곱하기 16.5%를 하면은 726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즉 4,400만 원을 우리가 중도 해지를 하면요. 이 중에서 726만 원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내가 통장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혜택 절세 받은 거는 660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혜택을 받았던 걸 갖다가 중도 해지하면은 전부 다 뱉어내는 그런 단계가 된다. 따라서 중도 해지하지 말고 55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으로 받아라. 이게 바로 국가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금 저축의 이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금 저축 전체 지도를 보면요. 가입할 때, 납입할 때 이렇게 세액공제가 되죠. 그래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까지 이렇게 절세, 연말정산할 때 혜택을 받는 거고요. 1년에 400만 원 넣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데 중도 해지를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한 금액에다가 16.5%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 중도 해지하지 말자.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결국에는 연금으로 받아라 이겁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해야 되고요. 가입일부터 5년이 이상이 지나야 되고 연금 수령에는 반드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걸 다 지켜서 연금으로 받으면 결국에는 나이에 따라서 낮은 세금을 내고 끝을 내겠다. 이게 바로 연금 저축의 전체적인 우리가 일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봤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 받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효율을 생각하면, 즉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혜택 보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표로 그냥 핵심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우리가 1년에 400 넣으면 66만 원 혜택 받잖아요. 그럼 16.5% 우리가 원금 대비 세금 혜택이 16.5%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거는 100만 원에 대해서 13.2%죠. 따라서 13.2% 우리가 절세 효과가 되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만약에 1,700 정도를 썼다면은 세금은 물론 만약 세율이 우리가 15% 있는 구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57만 원 정도 절세가 되지만은 그러나 1,700 대비 57이니까 결국에는 3.4%밖에 절세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세 세금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연금저축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세금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가장 투입 금액 대비 절세 금액 보면은 16.5% 아닙니까? 가장 뛰어난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연금저축은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도는
400까지 세액공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도로 넣고 싶다. 그럼 1년에 400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내가 총급여가 5,500 이하다. 그러면은 16.5%를 곱하면 돼요. 그럼 400 곱하기 16.5% 하면은 66만 원.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씩 넣겠다. 그럼 120만 원 곱하기 16.5%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년에 400만 원을 갖다 맞추려면요. 한 달에 34만 원 넣으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34만 원 한 달에 넣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넣지는 마시고 한 10만 원 정도만 넣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욕심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아까 중도 해지를 했을 때에는 16.5% 기타 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55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긴 시간 동안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리해서 우리가 연발연산할 때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돈을 넣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유 있게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불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